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에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 3년이 흘렀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갑자기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오늘은 성묘라도 다녀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꽃집에 들러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보라색 국화를 샀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화려한 색깔보다는 은은한 보라색을 좋아하셨죠. 너무 튀는 건 좋지 않다고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공원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어머니의 묘소가 보였는데 이상한 것은 이미 누군가가 꽃을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정말로 싱싱한 장미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와서 꽃을 놓고 갔을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먼저 오셨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성묘를 오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슬프다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형님일까요? 하지만 형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누나, 누나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평일에 이렇게 올 수는 없을 텐데요. 꽃다발을 자세히 살펴보니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꽃집 스티커를 보니 공원묘지 근처의 비싼 꽃집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꽃을 사서 놓고 갔을까요? 어머니, 누가 이렇게 예쁜 꽃을 갖다 드렸나요? 혼자 중얼거리며 제가 가져온 보라색 국화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꽃다발이 나란히 놓이니 마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꽃다발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생전에 특별히 돌봐주셨던 분이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어머니의 친구분이 계셨던 건가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머님 묘소에 다녀왔는데 누군가 꽃을 놓고 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글쎄, 누가 그랬을까? 너희 어머니 친구분들은 다들 멀리 계시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저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며칠 후 다시 성묘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다른 시간에 가봤습니다. 혹시 그 신비한 꽃다발의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새로운 꽃을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백합이었습니다. 역시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카드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그 짧은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친구나 지인이라면 어머니나 다른 호칭을 썼을 텐데 어머님이라니 혹시 이분이 저희 가족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일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던 분이 계셨던 걸까요?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신비로운 꽃다발의 주인이 누구인지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성묘를 다녔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죠. 평일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을 바꿔가며 가봤지만 번번이 놓쳤습니다. 항상 제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다녀가신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그러던 어느 날 묘지 관리사무소에 들러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님 묘소에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관리소 직원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 우아한 분 말씀이시군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세요. 항상 예쁜 꽃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예의도 바르시고.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나세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세요. 키가 크시고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항상 검은색 옷을 입고 오세요. 검은색 옷. 마치 상복을 입는 것처럼 말이죠.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그분이 언제쯤 오시는지 아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화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 오시는 것 같아요.
다음 화요일 일부러 오후에 묘지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묘소를 지켜볼 수 있는 곳에 차를 세우고 망원경까지 준비했습니다. 마치 사설 탐정이 된 기분이었죠. 2시간을 기다렸을 때 드디어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관리소 직원분 말씀대로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어머니의 묘소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꽃을 정성스럽게 놓고는 한참 동안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모습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그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디서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이 탄 차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그만뒀습니다. 대신 그분이 놓고 간 꽃을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분홍색 장미였습니다. 역시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이번에도 카드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걸까요? 어머니와 이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생전에 며느리를 기다리신 적이 있나요? 형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너 결혼할 거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 해서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며느리를 많이 기다리셨지. 특히 너희 형 며느리를 많이 기다리셨어. 형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형님은 한때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 연인과는 헤어졌고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혹시 그 여자친구분이 어머니 성묘를 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형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수진이가 왜 어머니 성묘를 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형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형님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형님이 먼저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동생아, 오늘 너가 한 말. 혹시 정말로 수진이를 봤어? 수진이는 형님의 전 여자친구 이름이었습니다. 5년 전에 결혼을 약속했다가 어머니의 반대로 헤어진 분이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계속 어머니 묘소에 꽃을 놓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카드에 어머님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정말 수진이일까? 형님, 혹시 수진이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머니께서 왜 반대하셨던 거예요? 형님이 한참 망설이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반대하신 게 아니야. 네? 어머니는 수진이를 정말 좋아하셨어.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하셨고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기까지 하셨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헤어졌다고 하신 거죠?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어. 수진이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나와 만났던 거야. 어머니께도 나에게도.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 수진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는데 배신감이 컸던 거지. 하지만 어머니는 수진이를 미워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안타까워하셨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그래서 헤어진 거군요. 그럼 왜? 응. 수진이도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 자신이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어머님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에 쓰인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 그리고 어머님이라는 호칭. 혹시 수진이 누나가 지금도 결혼한 상태인가요? 아니야.
작년에 이혼했다고 들었어. 원래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것 같고. 하지만 이미 늦었지.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수진이 누나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생전에 하지 못했던 사과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죠. 형님, 수진이 누나와 다시 연락하고 지내세요? 아니야.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 하지만 하지만 사실 나도 수진이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거든. 서로를 사랑했고 어머니도 우리를 좋아하셨어. 형님의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수진이 누나가 정말로 어머니 성묘를 다니고 있다면 형님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럴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다음 날 형님과 함께 성묘를 가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수진이 누나가 올 만한 시간에 맞춰서 말이죠. 금요일 오후 2시 형님과 함께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형님은 내내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땀을 흘리며 계속 시계를 확인하셨죠. 정말 올까? 혹시 다른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일단 기다려봐요. 분명히 올 거예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익숙한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형님이 몸을 떨었습니다. 수진이다. 5년 만에 보는 수진이 누나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고 어머니 묘소를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누나는 어머니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노란 국화꽃을 가져왔더군요. 꽃을 정성스럽게 놓고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찾아뵈었습니다.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오빠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과 오빠를 속였습니다. 형님의 이름이 나오자 형님이 더욱 긴장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수진이 누나가 일어났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고는 뒤돌아서려는 순간 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못 참겠어. 만나고 싶어. 형님이 수진이 누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죠. 수진아. 형님의 목소리에 수진이 누나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빠, 수진이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오빠예요? 응.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두 사람이 어머니 묘소 앞에서 5년 만에 재회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이 만남을 주선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오빠,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누나가 형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재빨리 수진이 누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지 마. 이제 그만해. 하지만 저는 어머님께도 오빠에게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는 이미 너를 용서하셨어. 그리고 나도 너를 미워하지 않아. 형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벌어지는 이 재회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진 누나, 그동안 계속 어머니 성묘를 다니셨군요. 수진이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 사죄도 드리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누나의 마음을. 그때 바람이 불어와 어머니 묘소에 놓인 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과 수진이 누나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세 사람이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수진이 누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형님이 곁에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오빠와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수진이 누나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빠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머님도 용서해 주실까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형님이 어머니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와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직하게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약속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6개월 후 형님과 수진이 누나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규모의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신혼부부는 첫 번째 일정으로 어머니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수진이 누나는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수진이 인사드립니다. 더 이상 용서해 주세요가 아닌 당당한 며느리로서의 인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수진이 누나는 계속 어머니 성묘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님과 함께, 때로는 저와 함께,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다녔습니다. 1년 후 수진이 누나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어머님, 곧 증손자를 안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묘소 앞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말하는 수진이 누나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첫 번째 나들이도 어머니 성묘였습니다. 작은 아기를 안고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수진이 누나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예쁜 손자 보여드리러 왔어요. 이름은 어머님의 어자를 넣어서 민호라고 지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하늘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며 결국 진정한 며느리를 우리 곁에 남겨주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성묘를 다닙니다. 명절 때뿐만 아니라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성묘를 다닙니다. 수진이 누나는 더 이상 혼자 꽃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어머니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바람에 빛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수진이 누나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어머니를 기립니다. 수진이 누나가 만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준비하고 어린 민호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민호가 물으면 수진이 누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단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용서할 줄 아시는 분이셨어. 그리고 덧붙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엄마와 아빠가 만날 수 있었고 민호도 태어날 수 있었단다. 어머니의 묘비에 꽃을 두고 간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이제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일원이 되어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란 것이 정말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직접 짜주신 이야기 같다니까요. 슬픔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운 이야기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사랑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묘비에 꽃을 둔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고 만나게 들으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